분산을 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8까지 했구나, 그치? 편차를 이용하여 별량 구하기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니?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유형 9번 분산과 표준 편차 실제로 구해봅시다. 분산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야? 정의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을 평균낸 거야. 각각의 별량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된 거라고 보면 돼. 왜냐면 산포도란 게 보니까 흩어진 정도를 재는 거니까. 그런데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할 때마다 0 되는 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곱한 다음 평균을 낸 거야. 자, 그래서 분산 구해볼 건데 가장 좋은 데가 644번을 봅시다. 분산을 구해볼 건데 5명 학생 A, B, C, D, E가 하루 동안 문자 메시지에 보내는 거에 편차를 조사한 거야. 편차. 그러니까 이런 도수분법을 볼 때는 뭘 써놓은 건지 잘 생각해야 돼. 잘 보고 결정해야 돼. 문제 풀 때 편차야, 편차. A, B, C, D, E라는 5명이 있네. 편차를 봤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3, 0 근처에 비어있네. 그런데 편차의 합계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지원아 여기는 그럼 몇 개가 되겠어? 당연히 1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분산 한번 먼저 배워봅시다. 보통 분산은 V라고 쓰거든, 알파벳으로. 분산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다 제곱하는 거야. 말 그대로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1이네. 그걸 뭘로 나눠야겠어? 전략이 5개니까 5로 나눠준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네. 그지? 분산이 4라면 표준 편차는 가이가 얼마일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만 씌워주면 됩니다.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단 표준 편차는 플러스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상포도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상문제 바로 볼게. 상문제 649번 얘도 어렵지 않아? 649번 이렇게 되는데 자 649번 보니까 이번에는 편차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각 학생의 점수에서 의무의 점수를 뺀 거야. 평균이 아니라. 그치? 원래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잖아. 근데 지금 별량에서 평균이 아니라 의무의 점수를 뺐단 말이야. 의무의 점수가 평균이면 좋은데 보아하니 평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A, B, C, D, E를 다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마이너스 8, 5, 1, 마이너스 7, 4. 원래 제대로 된 편차였다면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겠어?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15 나오네. 플러스 더해보니까 10 나오네. 그지? 합치니까 얼마? 마이너스 5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 편차는 얼마일까? 얘는 너무 쉬운 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국 뭐야? 여기서 더해진 이 마이너스 5라는 놈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어차피 모든 변형에서 의무의 점수를 뺐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면 똑같이 오차가 났겠지? 그 오차가 얼마라는 거? 그 오차의 총합이 마이너스 5라는 거야. 반대로 얘기한다면 오차의 총합이 마이너스 5인데 항목은 5개고 각자 난 그 뭐라 그래 오차는 똑같을 거 아니야. 달리 말하면 전부 다 하나씩 뭘 더해주면 1씩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1씩 더해주면 그때의 합이 0 되는 거 맞니?
그지? 아, 그러게 이게 제대로 된 편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올 거야. 평균이 아니라 누군가의 점수를 뺐다. 그런데 합이 0이 아니더라. 만약 플러스 5다. 그러면 원래 편차보다 5만큼 큰 거지 총합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때는 1을 빼주면 되겠지. 지금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각자 1씩 더 해준 거야. 편차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은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데 위의 식이랑 이제 똑같겠지, 그렇지? 같이 구해볼까? 분산 먼저 구해볼까? 자, 분모를 먼저 써봅시다. 5명이니까 5분의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를 어떻게 한다고 더한 거라고 평균 거라고 그랬어, 지연아? 제곱이니까 49, 36, 4, 36, 그리고 25. 딱 맞아떨어지게 더해지는 것들 먼저 하면 돼. 여기 40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61인가 맞니? 61에다가 얘 딱 더하면은 110 딱 나오네. 그치? 110에 40이니까 150이구나. 150을 5로 나눴으니 분산은 30.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 루트 30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는 거지. 어려울 거 없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유형 10번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시계값 구하기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그러니까 편차가 안 나와 있는 거야. 650번 같은 경우에는 별량 5개가 있는데 걔네들 별량은 4, 10, A, 10, X, Y 마지막으로 5까지 되어 있는데 평균이 6이래. 그리고 분산이 4.4.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평균이 6이니까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라는 거야? 총합은 항목이 5개잖아, 그치? 항목의 개수, 별량의 개수에다가 평균을 곱하면 모든 별량의 총합이 되겠지. 30이네, 30.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얼마란 얘기? 19를 빼줬으니까 11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분산 한번 해봅시다. 분산 역시 5분의 편차는 하고 해야겠지. 편차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얘 편차가 얼마? 가의 편차 얼마? 마이너스 2지. 까먹으면 안 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4의 제곱이니까 16.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지막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네. 이게 4.4니까 10분의 44, 5분의 22가 되겠네. 그치? 4.4니까 10분의 44, 5분의 22. 그러면 21이니까 1이네, 1. 그치?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얼마나? 1이다. 그러면 이거를 괜히 머리 아프게 다 전개하지 말고 y나 x를 둘 중 하나로 바꿔. 예를 들면 y는 11 빼기 x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y는 11 빼기 x잖아. 여기다 넣어버려, 여기다가. 11 빼기 x 넣었더니 11 빼기 x 빼기 4가 돼서 7 마이너스 x네. 7 마이너스 x는 사실상 x 빼기 7이랑 똑같지? 둘 다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라서 이쪽에 있는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우변은 0이 될 거고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2x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1 하면은 48이지. 48에 16 더하면 되겠다. 63가? 64가 되겠다. 2로 싹 나눠주면 우변까지 나눠줘야 돼. 내가 우변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가 는 0인 경우가 방정식은 무조건 는 0이겠지만 함수일 때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전부 다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2는 0이다. 그지? 맞니? 48, 16 맞는데? 구하라는 게 뭐였어? 아 미안 x과 y가 따로 구하라는 데고 괜히 힘들게 이거 다 하고 있었네. 우리 지금 구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르겠다. 전개하는 게. 왜냐면 전개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나올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이거 제대로 못 쓴 거 같은데. 평균 얼마야? 그럼 이거 6이네. 여기 왜 4라고 썼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지? 그럼 맨 앞에 x제곱 써주고 두 번째 y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12 딱 써주고 x 플러스 y 써줘도 되잖아. 그래도 괜찮잖아. 36, 39이니까 더하면 72잖아. 7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1이네. 그런데 아까 x 플러스 y가 얼마였어? 11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132인가? 마이너스 13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32가 돼서 132 마이너스 71 하면 61이니? 61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61이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문제 또 해봅시다. 654번. 이게 나중 되면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분산을 자꾸 구해봅시다. 그래야지 안 까먹지. 야구 선수가 5명이었어. A, B, C, D, E 그랬는데 홈런 개수의 분산이 6.8이에요. 분산이 6.8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어. 자, 선수들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A, B, C, D, E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홈런 개수의 편차가 얘는 A,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2, B,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이 편차들의 합은 평균을 제대로 그려서 무조건 0이 돼야겠지. 4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다 더하니까 1이네. 그치? 더하기 1이 0이니까 넘어가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이란 건 뭐라 그랬어? 뭐의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선생님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걸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 A제곱 B제곱 16 4 그리고 1까지 다 더해서 열량의 개수인 5로 나눈 것이 6.8이다. 10분의 68이니까 5분의 34 맞니? 10분의 68이 6.8이니까 5분의 34 맞아? 그 말은 위에 있는 분자가 34라는 얘기네. 그지? 얘네들의 합이 21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건 여기서 21 빼주면 13이라는 얘기네. 구하는 게 A, B니까 A, B 구하려면 우리 얘와 얘를 가지고 우리 인수분해 때 썼던 그 방법 써야겠지. 그치? 어떻게 써?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는 놈인데 그 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1이겠지? 근데 한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이거든. 그치? 넘어가니까
2AB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B라는 놈은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유형 11번 선생님이 했던 내용 기억나니 이거? 별량들이 다 변한 거야. 한꺼번에 싹 다. 평균은 그 변화, 곱해진 거, 더해진 거, 빼진 거, 나눠진 거 다 반영된다 안 된다? 과연 기억나? 전부 다 반영된다. 왜냐하면 평균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야? 모든 별량으로부터 가장 공평하게 가운데에 있는 그 중간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중간이란 건 별량들을 한꺼번에 2배, 3배 곱하면 중간도 2배, 3배 될 거야. 별량들을 한꺼번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 하면 그 중간도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별량들이 x라는 놈의 평균이 m이었잖아. 그치? 얘의 별량은 a, b, c, d, e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 모든 별량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지금 숫자를 잘못 쟀네. 센티미터로 재야 되는데 인치로 쟀네. 그래서 앞으로 3x-를 바꿔야 돼. 모든 수치를 3a-를 바꾸고 3b-를 바꾸고 3c-3d-3e-로 다 바꿔야 돼. 다 바꾸고 다시 평균 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존에 구했던 평균에다가 그대로 곱한 것 더하고 뺀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라는 놈은 어때? 분산과 표준편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 대표값이야? 분산 표준편차? 아니잖아. 무슨 도? 그렇지. 신포도가 아닌 산포도란 말이야. 죽은 포도가 아니고 산포도. 쫙쫙 얼마나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도야. 원래 간격이 요런데 선생님이 얘네를 한꺼번에 2칸 옮겼어 여기로. 그렇다고 얘네들 간격이 변해? 안 변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는 오른쪽으로 하고 빼기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 우리 수직선에서 배웠잖아, 어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3x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에서 대표값은 m에서 3m 플러스 2가 되겠지만 분산 v는 플러스 2는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잘 봐. 1, 2, 3이 있을 때 이때 1과 2의 간격은 1, 2와 3의 간격은 1이야. 모든 별량에다 일괄적으로 3을 곱해봐. 그럼 3, 여기는 6, 여기는 9. 이렇게 됐을 때 3과 6의 간격은 얼마니? 3이거든. 가위에 얘도 간격이 얼마야? 3이거든. 곱하면 곱한 만큼 간격의 평균은 넓어질 거 아니야. 문제는 분산이라는 놈은 요 간격, 말하자면 편차를 그대로 반영하니? 편차 그대로서의 편차의 평균이야? 뭐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곱한 것의 제곱이 되는 거지. 표준 편차는 그러면은 얘를 다시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설령 마이너스 3을 곱했어도 플러스 3 시그마가 될 거야. 시그마에서. 그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더하고 뺀 것을 반영이 안 된다. 곱하고 나눈 놈은 반영이 된다. 평균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반영한다. 655번 그러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지.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5개 별량 A, B, C, D인데 이 A, B, C, D의 평균 M이 얼마였냐면 6이었대. 표준 편차가 2였대. 그랬는데 모든 별량에 A에도 3, B에도 3, C에도 3, D에도 3, E에도 3 모든 별량에 3씩 더했네. 그러면 지연아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변형이 있어 없어? 얼마나? 3만큼 더하면 되니까 새로운 평균은 2가 되겠다. 그치? 더하기 3에 모든 별량에 다 3씩 더해줬어. 산포도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아이야?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그마도 얼마나?
이 더하기 반영돼야 안 돼. 시그마 이 표준 편차에 반영 안 되니까 뭐라고 쓰면 그냥 2라고 쓰면 돼. 더하기는 우린 더하기는 취급 안 해.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문제의 659번 문제. 659번을 보니까 x1부터 xn까지 표준 편차가 2래. 그런데 별량이 보니까 x1에서 2x1 플러스 1이 돼버렸네. 전부 다 2x2 플러스 1에서 2xn 플러스 x에서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바뀐 거지. 이랬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랬는데, 그럼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곱한 숫자는 어떻게 반영이 된다? 곱한 것은 무엇? 그게 분산이고요. 지금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는 제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신경 쓰면 돼? 절대값. 플러스로만 만들어주면 돼. 곱하기 얼마 있어? 2의 절대값이 있잖아. 원래 표준 편차에다 뭐만 곱해주면 된다? 2만 곱해주면 된다. 새로운 표준 편차는 가이드에서 얼마가 될 것인가? 4가 될 것이다. 너무 쉽죠? 알고 있으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거기까지 할까요? 유형 3개 있구나. 하나 더 하고 싶죠. 문제가 3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662번 해볼게. 왜냐면 660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학교 전체 학생의 역사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이랬는데, 지금 남학생, 여학생 둘 다 평균이 660보면 똑같지.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총합 구하고 편차 구하고 이거 다시 구할 수 있지.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그거는 일단 냅두고 662번 볼게요. 662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숫자가 4개 있는 거야. A, B, C, D. 근데 얘를 가지고 한꺼번에 평균을 냈으면 참 편했을 텐데 한꺼번에 평균을 안 냈네. 평균을 한꺼번에 안 내고 어떻게 냈어? 두 개씩 묶어서 낸 거야. 평균이랑 분산을 귀찮게. A랑 B랑 이 두 개 숫자를 평균을 낸 거야. C랑 D랑 이 두 개 숫자를 평균을 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A, B 둘의 평균이 4였대. C와 D라는 놈 둘의 평균이 6이었대. 분산을 보니까 A, B의 분산은 1, C, D의 분산은 얼마였냐면 9였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볼게. 자, A, B라는 건 평균이 4라는 건 A 더하기 B가 얼마란 얘기일까? 가야 돼. 얘 평균 되려면 A 더하기 B를 뭘로 나눠야 돼? 평균 넣을 때 어떻게 만들어? A랑 B 숫자가 몇 개야? 그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지. A랑 B랑 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인데 그 평균이 얼마야? 그럼 그냥 A 더하기 B는 얼마 됐어? 8이겠네. 그 얘기하는 거구나. A 더하기 B는 8이고 C 더하기 D는 지하나 얼마고? 12입니다. A, B, C, D 다 더하면 20이네. 그럼 A, B, C, D 다 더한 것을 뭘로 나누면? 항목의 개수인 별량의 개수인 4로 나누면 전체 평균은 5라는 얘기겠다. 그치? 전체 평균은 5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잘 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자 봐봐. 이 분산의 구한 과정이 어땠을까? A에서 평균 빼고 그게 편차잖아. B에서 평균 빼서 걔네들을 제곱해서 그걸 다시 항목을 2개 2로 나눈 게 분산이 1이 됐다는 거지. 그 내용을 그냥 식으로 그대로 쓰면 돼. 2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이게 1이다.
나머지는 뭐야? 계산 과정일 뿐이야. a제곱 b제곱 맨 앞에 먼저 써도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니까 마이너스 8로 묶어도 되잖아. 마지막으로 16, 16이니까 30이 써도 되잖아. 요게 일하는 건데 a 플러스 b는 아까 전에 8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여기 마이너스 64라고 써주면 얘와 얘도 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돼서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4가 되겠네. 여기도 같은 과정을 거칠 거야. 2분의 c-6 제곱 d-6의 제곱을 했더니 분산이 9가 되더라. 그렇다면 양변에 1을 곱해서 18 먼저 만들어줘. 전개 전개하니까 역시 똑같은 식이야.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12 c 플러스 d 플러스 36, 36이니까 72가 18이더라. c 더하기 d는 12이기 때문에 여기다 1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44더라. 얘랑 해주니까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0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70이가 돼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72 더하기 8, 즉 90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전체의 분산 구하면 되겠지. 전체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뭐여야 될까? 4여야 되겠네. 4분의 새로운 평균 얼마였어? 5였잖아. a-5의 제곱, b-5의 제곱, 편차의 제곱이야 전부 c-5의 제곱, b-5의 제곱 다 함께 새로운 분산이 될 건데, 자, 이거를 또 a를 알아야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이거 그냥 먼저 전개해버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10c, 마이너스 10d잖아. 그치? 맨 앞에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나오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10 써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마지막으로 25, 25, 25, 25 4개 더하니까 100이 돼버렸네.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200. 아이고 그러면 100 더하기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 되고 그 와중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지연아 제곱이 얼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 합치니까 얼마 나와? 12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124에서 100 빼니까 얘는 4분의 24가 됐어. 새로 구한 분산은 깔끔할 거야. 6이 나와. 그런데 구하라는 게 분산이 아니라 뭐니까? 표준 편차니까. 너네 이거 수행평가에서 실수 엄청 많이 한다. 표준 편차 쓰라는데 분산 써가지고 틀려. 표준 편차니까 얼마? 루트 6이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 딱 한번 해봅시다.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저기는 문제 다 풀어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좀 귀찮더라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는데 구해보는 게 중요해. 한번 구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져서 풀 수 있게 될 거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잘 풀어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지연아 1번 뭐라고 써있니? 편차라는 것은 변량에서 평균 뺀 거 맞아? 평균에서 변량 뺀 거 아니야? 어느 쪽이야? 변량에서. 가연아 이건 뭐라고 써있니? 편차의 중요한 영상. 편차의 충합은 항상 있는 거 아니? 편차의 충합은 항상 없다. 3번 평균보다 작은 변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평균보다 변량이 더 작다는. 변량에서 평균 뺐을 때 당연히
작은 놈한테서 큰 놈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편차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4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뭐다? 가야 뭐였어? 분산. 그치? 요 정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있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수학이란 거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고 사실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양 한 마리도 1이지. 사람 한 명도 1이고 분필 하나도 1이잖아. 양과 사람과 분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없어. 그냥 우리가 숫자라는 거 지정해서 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수학은 사실은 그래서 정의가 다야. 완전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의만 정확하면 거진 다 맞아. 여태까지는 산수가 주였어 사실. 계산하는 거. 앞으로는 계산하는 거는 기본인 거고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특히 확률 통계는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해 놓고 5번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게? 산포도지. 산포도로 알 수 있다. 뭘로? 편차의 평균으로. 지현아 맞는 말이니? 왜? 그럼 얘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지. 편차의 평균이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합치면 다 0되는데 어떻게 편차의 평균을 만들어? 제곱의 평균을 만들어야지. 5번이 틀린 말이었고요. 넘어가서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663은 665는 다 비슷한 문제들이라 보면 돼.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 있을 때 665번에 니은 맞니? 맞잖아. 최빈값 2개 이상일 수 있잖아. 기억의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 있는 값 중 하나이다. 이거 맞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런 게 함정이 많아. 확률 통계는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 중에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중앙값이잖아. 주어진 자료에 5.5 없어. 안 보이잖아. 그렇지?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중앙값은 결코 주어진 자료 중에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거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이랑 멀리 떨어진 얘기잖아.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 편차의 총합이 클수록 분산이 크다?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 아니야? 편차의 총합이 클수록 편차라는 것은 항상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유형 14번에 666번 볼게. 산포도라는 건 흩어지는 정도야. 그럼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에 숫자가 크잖아. 숫자가 크면 자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까 퍼져 있는 걸까? 어느 쪽인 것 같아? 분산이나 표준 편차 숫자가 크면 평균 근처로 모여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그지? 평균과의 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저번 양이잖아, 그지?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666번 1번과 2번에 5회에 걸친 줄넘기에 쓰는 조사에서 나타난 건데 표준 편차가 작은 말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1번이랑 2번에 줄넘기 횟수를 보니까 단체 줄넘기 횟수를 보니까 횟수가 지금 1, 2, 3, 4, 5회까지 해봤는데 얘는 잘 보니까 4, 5, 6, 4 여기는 0, 8, 5, 12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게 언제야? 제일 줄넘기 못 나오는 게
없잖아, 그지? 제일 잘한 건 10번, 그지? 얘는 제일 못해봤자 4번이네. 제일 잘해봤자 6번. 얘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게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뭉쳐 있겠지. 얘는 어떤 때는 0번, 어떤 때는 10번 퍼져 있겠지. 3포도가 더 큰 것은 퍼져 있는 거다, 모여 있는 거다? 퍼져 있는 거다. 3포도가 더 큰 건, 분산과 표준 편차가 더 큰 건 1반일까 2반일까? 당연히 2반이란 그런 얘기지. 3포도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돼. 나중에 더 딥한 내용이 나와. 이걸 가지고 하네요. 자, 자료의 분석 유형 15분 볼게. 여기는 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료의 분석. 잠깐만 669번 그냥 한번 볼게. ABC 세 사람의 3회에 걸친 줄넘기 2단 뛰기 기록을 나타낸 거래. A 같은 경우에는 7번, 8번, 9번 이렇게 지어놔. B는 몇 번이 3회 한 개. 8, 9, 10이지. C는 그럼 봐봐. A랑 B랑 평균은 다를 거야 아마. 그치? 평균은 다른데 흩어진 정도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치? 간격이 지금 똑같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대소 관계를 보면 A는 B가 되겠다. 그다음 가이아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평균적으로 2칸씩 떨어졌잖아. 횟수끼리. 그럼 얘는 A, B보다 표준 편차가 클까 작을까? 크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C 같은 경우가 A보다 B보다 클 것이다. 2번이 답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상식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670번 문제 볼게. 670번 A, B, C, D 그러니까 이런 이 평균 통계라는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20년 후, 30년 후에 대통령이 됐다고 쳐. 대통령인데 일일이 줄로 써서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요건이라고 글로 써서 올까? 너네 그거 알아?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총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올라가는 보고서 있지. 그거는 무조건 5장인데 그럼 그 많은 내용들을 5장 이대로 올려주려면 뭘 필수적으로 써야 돼? 평균, 분산 이런 거 쓸 수밖에 없어. 그치?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나중에 지열이가 대통령인데 평균 못 구하고 분산이 뭔지 모르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아 이거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싹 보니까 A, B, C, D 5반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균이 각자 7, 9, 8, 7, 8, 5 7, 8, 5 그리고 80, 81 이렇게 평균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 저 영어 성적 평균이. 영어도 다 잘하는구만. 이때 표준 편차가 1.7, 1.4, 1.8, 1.2와 마지막으로 1.5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음 좀 옳은 것은 이러네. 1번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지원아?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가이? 가이 모르겠어? 틀린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몰라. 그리고 수학에서 모른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 같은 말이야. 그치? 그렇지 않은 거. 2번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라고 돼 있어. 고르다라는 거는 영어 성적들이 평균주의로 모여있는 걸까 퍼져 있는 걸까?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모여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고르다라는 거? 지원이 생각은 어때?
우리가 퍼져 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니까 평평하니까 고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 언어의 함정에 갇히면 안 돼. 모여 있다 그러면 여기 모여 있고 얘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평평하지 않네요, 고르지 않네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적이 예를 들면 84, 85, 86, 85, 83 평균 근처로 모여 있지. 이게 성적이 고른 거야. 이게 70, 85, 100, 0, 64 평균 근처로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퍼져서 누구는 0점, 누구는 100점 이러고 그지? 얘가 고르지 않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고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작다. 퍼져 있지 않다. 평균 근처로 옹기종기 다 모여서 특히 튀는 사람 없이 비슷비슷하다. 고르다. 그지? 얘는 평균이 한 뭐 70 몇 점 되는데, 그지? 70 몇 점 되는데 그 평균 근처로 모여 있는 사람은 잘 없고 누구는 100점, 누구는 0점, 누구는 64점 이런 식으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높다. 고르지 않다. 표준 편차의 분산 산포도가 크다 작다? 크다. 헷갈리지? 그래서 주의하는 거야. 퍼져 있잖아. 누구는 100, 누구는 0이잖아. 얘네들 편차의 제곱해가지고 구하면 막 표준 편차가 막 50 막 이러겠네. 그치? 고를 것은 표준 편차가 작다. 모여있다, 퍼져있다, 모여있다. 고르지 않은 것은 표준 편차가 크다. 모여있다, 모여있지 않다, 모여있지 않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따라서 2번 D 학급의 영어 성적이 C 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려면 고르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다시 한번 지어놔. 표준 편차가 작아야 돼. D 학급의 표준 편차를 보니까 1.2고 C 학급의 표준 편차가 1.8이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D의 영어 성적이 더 고르다, 고르지 않다?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D의 표준 편차가 C의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D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평평하다, 비슷비슷한 성적들이 모여있다.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3번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다행이야. 개별적인 성적의 정도는 우리가 B가 많은지 C가 많은지 몰라. 기본적으로 둘 다 학급의 수가 학급의 인원수가 같은지조차 안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야. 4번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이 학급이다. 영어 성적이 고르지 않으려면 가희야 산포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그치? 산포도가 가장 큰 게 지금 학급 어디니? C니까 고르지 않은 것은 C가 가장 고르지 않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야. 서로 알려줬어야지. 안 알려줬나 보다. 이 C반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편차의 총합이 뭔데? 반대로 얘기해볼게. 편차의 평균이 뭔데? 편차의 평균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 그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아니라 편차의 총합이네. 아예 더 쉬운 거였네.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다른 내 학급보다 작다. 표준 편차가 제일 작으니까 편차의 총합이 제일 작은 거 맞아? 지원아? 아쉽네. 왜? 편차의 총합은 다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니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편차의 총합은 뭐가 됐든 0이란 말이야. 평균을 제대로 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그러면 작다라는 맞는 말 틀린 말. D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제일 작다라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가희야
맞으면 이거 틀리면 이거. 편차의 제곱의 총합. 편차의 제곱의 총합. 편차의 제곱의 총합. D가 제일 작다. 3포도 표준 편차가 제일 작잖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편차 이 3포도를 낼 때 다시 한번 분산의 정의가 뭐야? 분산의 정의가 뭐야? 평균이란다.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평균이 낮다고 해도 이쪽은 인원수가 60명이고 이쪽은 인원수가 10명이야. 여기 다니는 애들이 다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얘는 평균은 크더라도 총합은 작겠지. 곱해보면 18, 곱해보면 얼마야? 72잖아, 그렇지? 총합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천차의 제곱의 총합도 인원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인원수가 같다는 것보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673은 마지막으로 딱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그냥 대충 그릴게. 이거는 두 반이 있는데 어느 반의 자료 분포가 더 고르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자, A반은 이런 식으로 써있고 이게 A반, B반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사실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분산 구해보면 되지, 그치? 분산 구해보면 돼. 그런데 분산을 구하고 써있네. 그럼 분산 구해야겠다. 여기 자세한 숫자,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 책을 활용해주고 책을 여기는 1, 2 이거 분산은 어떻게 구해? 일단 A반은 평균이 얼마야? 이건 눈으로 딱 보면 알아. 왜냐하면 봐봐, 여기가 위에 봐. 이 그래프 반으로 딱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같아 달라. 같지? 그럴 땐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다음에 딱 나눠주면 가운데로. 좌우 대칭인에는 가운데가 평균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분포에 관해서 정규 분포 이런 거 배울 때 나와.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겠어? 가에 얼마? 3이네 3. 지현아, B의 평균은 얼마일까? 얘도 좌우 대칭으로 보이는데 B의 평균은 4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반 학생들이 3번씩이었고 얘는 평균적으로 반 학생들이 4번씩이었다는 거예요. 분산은 어떻게 보여?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이라는 뭐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지금 뭐야? 몇 명이야? 몇 명이니? 그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겠지. 그건 어떻게 구해? 여기가 지금 몇 건이야? 1권이잖아 1권. 그치?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해? 편차는 1 빼기 3 해서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편차인 사람이 몇 명이래? 2명이래. 우리 편차의 총합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총합 구할 거지? 그럼 편차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인원이 몇 명? 2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 4 곱하기 2니까 8. 편차의 제곱의 표 총합 구해보는 거야. 여기는 지금 몇 개? 그냥 2번인 사람이 4명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게 4명이니까 여기 4. 나머지는 0이고 4고 8이겠지, 그치? 8, 4, 4, 8 다 합치니까 몇 개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12, 10이니까 24일 텐데 인원수가 몇 명이니? 아예 여기 인원수 몇 명이야? 그치, 5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속네. 2명, 4명, 8명, 다시 4명, 2명 이걸 다 합쳐야겠지? 그러니까 몇 명? 20명이네. A, B 형 둘 다 20명으로 나와 있구나. 20분의 24, 즉
4로 나누면 5분의 6이 되겠네.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목이 많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프 보고서는 여기가 평균이 4니까 여기가 지금 두 번이 2 빼기 4, 3 빼기 4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두 명이 한 명이에요. 4명, 3명이구나. 3명이라는 건 편차가 마이너스 1이상, 마이너스 1이상, 마이너스 1이상 이렇게 3명 있는 거야. 그럼 편차의 제곱의 총합 구하자면 편차를 각자 제곱해서 합쳐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인원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편차의 제곱의 총합 마이너스 1 제곱 4에다가 3을 곱하니까 12. 그 다음은 3에서 4를 빼면 1인데 제곱이 1이라서 그래서 4 곱하니까 4. 그 다음 0, 4, 12 이런 식으로 가네. 그치? 자, 여기 16, 여기 16이니까 32인가? 32네. 전체 인원이면 20명 중에 32니까 4로 나눠주면 5분의 8이 돼. 둘 중 분산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네. 어느 반의 자료의 분포가 더 고르다고 할 수 있을까? 가희야? A. 분산이 더 적은 A가 같은 건수만큼 비슷비슷하게 모여있다. 정리분처럼. 여기까지. 문제 10분 남았는데 바로 가서 풀어올래? 아니면 풀고 갈래? 맞죠? 풀고 갈 때 풀어올 거야. 알았어, 풀어와. 8까지 풀어와서